안녕하세요. 기업탐방중심의 독립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아리스에서 주경야독 프로그램을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PER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ER은 다른 모든 공식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다. 이 개념만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ER은 Price Earning Ratio, 그 말 그대로 PER 약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특정 주식의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데, 다 잊어버리시고 기업은 모든 존재 가치가 돈을 벌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ER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PER 종목, 저 퍼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종목들, PER이 낮을수록 좋은 기업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PER의 가장 기본 공식입니다. PER은 P는 프라이스, 주가입니다. 이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다는 게 가장 기본 공식인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공식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드립니다.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ER이 한 10배 정도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만원인데 이 기업은 한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기업이 1년에 1000원씩 벌어들이면 10년 정도면 이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가지고 지금의 주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만원을 투자해서 1년에 1000원을 벌어들여요. 그 속도로 10년이면은 만원 투자 대비 10년이 지나면 내가 투자한 거 대비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회사가 있습니다. B회사는 PER이 5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주가는 만원에 거래되는데 이 기업은 한 주당 순이익이 2,000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업에 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1년에 2,000원씩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만원을 2,000원으로 나눠보면은 5라는 숫자가 나오죠. 아, 내가 만원을 투자했더니 이 기업이 매년 2,000원씩 벌어들이면 5년 정도만 지나면 내 원금의 2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회사보다는 B회사가 돈을 더 잘 버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A랑 B랑 비교했을 때 어느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가? 당연히 퍼가 낮은, PER이 낮은 B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이 PER을 구하실 때는 동일 업종 내에서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돈을 잘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업종이 다른데 이렇게 비교해서 구한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PER 앞에 설명드린 거 지금까지 기억을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을 정리해드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PER은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 순이익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PER은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공식으로 기본 공식이 P,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다 했는데요. 각각의 분자와 분모의 발행 주식수를 곱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분자와 분모의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위에 시가총액은 P, 주가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분모는 당기순이익인데
EPS, 주당 순이익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PER을 구하는 공식이 주가를 EPS로 나누어서 구해도 되고요. 제가 기억하라고 한 공식처럼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PER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례를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20년 예상 단기 순이익이 100억 정도를 벌어들일 것 같습니다. 이때 PER은 얼마 정도 되느냐? 앞선 공식처럼 PER을 구하는 공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을 단기 순이익 100억으로 나눕니다. 그럼 PER은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년 100억씩 벌어들이면 10년 정도가 되면 곱하기 10을 하면은 지금의 시가총액 정도만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PER이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올해 20년도 시가총액 1000억 원에 그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가 아닌 내년도 21년도 단기 순이익이 200억 정도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년보다 21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2배 이상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로 가는 거죠. 사업 구조가. 그때 PER은 당연히 5배가 됩니다. 지금 주가는 똑같이 거래되는데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구나. 그러면 돈을 훨씬 더 잘 벌어들이니까 PER은 더 낮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업이 역사적으로 PER이 항상 10배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올해 20년도에도 PER 1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2배 이상 껑충 뛰면서 돈을 200억 이상 벌어온다. 내년도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인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니까 퍼가 낮아진 겁니다. 그럼 이 정도 기업이 적정 주가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2천억 이상,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이상이 되면 2천억을 200억으로 나누면 PER이 10배가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실적 대비했을 때 PER 5배인데 이 기업이 적정 PER이 10배다. 그러면 지금 5배 곱하기 2 이건 10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PER은 마이너스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습니다. 앞서 예시에도 보여드렸지만 단기 순이익, 흑자 기업이어야만 이 PER이 구해지게 되죠. 마이너스면 공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업, 대표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이 PER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기업은 퍼로 주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주가는 미래 실적을 반영해서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매년 100억씩 벌어들이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내년도에는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다. 그럴 경우에는 PER이 아무리 낮아도 지금 낮다 해도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시장에서 굉장히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데 왜 안 가요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미래 실적을 주가가 미리 반영해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PER을 구할 때는 미래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를 구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종 업종, 동일 산업 내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A 기업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B라는 회사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종을
동일시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산업 내에서 같은 사업의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있느냐. 더 쉽게 말하면 A라는 빵집이 있고 B라는 빵집이 있으면 이 두 개의 빵집은 누가 더 돈을 잘 버는지 비교할 수 있는데 A 기업은 빵집이고 B 기업은 치킨집이다. 이 두 개의 A, B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근무 시간도 다르고요. 주요 타겟, 고객층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해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 산업, 동일 업종 내에 있는 기업을 비교해야만 정상적으로 PER이 성립될 수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교 대상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을 혼자만 하는 기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 기업의 과거, 역사적으로 PER이 보통 주가가 얼마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A라는 기업이 PER 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PER 한 10배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그때와 지금하고 사업 구조를 비교해 가면서 싼지 비싼지를 주가 판단 한번 해 보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이나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특정 산업이 굉장히 잘 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 PER로 주가가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래 실적을 반영할 때 단순히 1년치나 짧은 시점만의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그때 벌어들일 돈을 미리 지금 주가가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종이나 수소차 업종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선진국가들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쪽에 대한 산업을 계속 엄청 정책을 내세우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당장 올해 2020년, 21년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5년 뒤에 이 기업이 벌어들일 돈이 얼마인데 해서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실적과 그때 실적, 미래 실적을 비교해서 주가가 거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기업들은 PER이 막 30배, 50배까지 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나 산업이 얼마큼의 성장성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까지도 주가를 평가하실 때, 기업 가치 평가하실 때 대입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아리스 주경야독 첫 프로그램으로 PER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PER을 이용하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